시장이 탐내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2시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자, 오늘은요,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게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됐던 기업들 혹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반영됐던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또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모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나쁜 게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종목을 찾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제가 스왑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강점 요인을 찾아보면 사실 상승하는 업종, 뚜렷하게 상승하는 업종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가운데 오늘 섬유의복 업종이 그나마 시장의 하락을 좀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섬유의복주들의 강세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자면 코데즈 컴바인이라든지 좋은 사람들 이렇게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약점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약점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밀려나는 그런 기업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오일과 LG이노텍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S-오일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5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3%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나고 있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 1분기에 1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거의 70% 넘게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LG이노텍이 거의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기회 요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우선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최근 주가가 이제 우선주들의 급등 현상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건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현대건설 우선주는 상한가를 2번을 기록했고요. 상한가 2번 이후에도 급등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우선주의 주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만 원이었던 것이 며칠 만에 13만 6천 원까지 거의 2.5배 가까이 뛰어올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 넘게 급등하면서 13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건설 본주보다도 보통주보다도 지금 가격이 더 높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금호산업 우선주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도 함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위기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뛰어넘었다는 것이 시장에 꽤 큰 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될 경우 혹은 빠르게 올라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달러가 나타나게 되면서 신흥국들은 강달러에 대한 이자 부담을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신흥국으로 여전히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현선물 동시 매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이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문 총괄 사장이 지분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분 확보가 마무리가 된다면 정 사장은 이제 개인 입장에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그러면 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올라가면서 1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우려감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아침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LCD 사업을 이제 신사업인 OLED 쪽으로 우리는 사업을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믿음을 줬던 것일까요? 오늘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는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죠.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한 채 2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주식 스왑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몇 가지 이슈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가장 궁금한 건 수급이겠죠. 첫 번째 이슈 어떤 것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쏟아지는 매도에 정신 차리기 어려운 지금 매일 1,000억 원 이상씩 추가 매도하며 오늘은 6,000억 원 매도를 던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2,440선 하향 이탈 위협을 받고 코스닥은 4월 중순 900선을 넘어왔던 게 언제인가 어느덧 860선까지 내려왔다. 지수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필수 불가결한 외국인의 수급 언제쯤 돌아올까? 제가 출연자분을 모셔서 매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외국인들 지금 왜 파는 걸로 보시나요? 인데요. 소장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죠. 네, 뭐 비슷한 대답 나오지 않았을까 네네. 싶은데요. 최근 3거래일 동안 1조 2천억 원 이상 팔았고 오늘만 해도 기록적인 매도세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현재도 6,700억 가까운 그런 매도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인 것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특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3%를 넘었다는 소식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고 이게 연 4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면 거의 한 몇 %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마 연말쯤 되면은 뭐 지금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3.5% 정도 내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 더 실시하게 되면 2%대 초중반 정도까지 실질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일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월 말에 MSCI 지수 편중과 편출에 따른 그런 차이에 따라서 한 1조 내외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에 좀 먼저 좀 팔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적용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가 더 강해진다면 가장 어디에서 어떤 업종 혹은 어떤 주식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먼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곳에서 보면 일단 차익 매물성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쪽이 대형 IT 쪽하고 그동안 좀 상승폭이 컸던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좀 유의미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바이오는 아무래도 유동성 차원에서 봤을 때 팔기가 좀 수월하다는 차원 그리고 뭐 실적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놓여 있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역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가 저가에 받아주는 그런 형태 모습이 나올 때 던지기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IT에서 가장 먼저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 질문입니다. 그러면 들어온다면 일단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들어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외국인들이 조만간? 언젠간 다시 들어올 텐데요. 그 스탠스는 아무래도 방금 언급해드린 MSCI 지수가 조정이 좀 끝나는 시점으로 보니까 6월 초중순 정도 시점까지 좀 시간을 유예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들어온다면 어느 쪽부터 먼저 들어올 것 같으세요? 원래 판 쪽에 대해서 또 추가로 충원하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대형 IT 종목이 굉장히 뭐 업황에 대한 미래 불투명 가능성도 제기가 일부분 되고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때 3분기 이후는 모르더라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중순 시점을 노리고서 들어올 수 있는 또 선침해적인 외국인 수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라고 말씀하신다면 대체로 IT 쪽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바이오 쪽에서는 아직 실적은 확인되지 않으니까요. 제약바이오는 실적 시즌마다 조금 그 비중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지만 많은 관심이 집중될 때 비중은 줄이는 것이 좋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역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한 6월 정도까지는 수급의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참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을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판단해서 전업종에 대해서 파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조금 유의미한 유입이 들어오는 쪽이 바로 금융주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금리 말씀도 드렸지만 금리 인상기에 역시
역발상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은행 쪽, 보험 네네. 쪽, 넓게는 또 증권 쪽까지 포함해서 그런 금융권 쪽의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틈새적으로 좀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금융주 가운데도 참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금융 지주 기업들도 존재를 하고요. 네. 은행도 존재하고 또 증권사들도 존재하니까 그렇게 네. 좀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어느 쪽이 가장 좋아 보이세요? 보험도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KLX 300 쪽에 새롭게 편입이 된 지방은행주들 권역이 네네.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개별 이슈에서 낙폭이 조금 컸던 하나금융지주, 네네. 그 정도가 조금 반등권의 우위에 좀 설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좀 충분히 풀리지 않았을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을 저희가 중심으로 수급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밀리고 삼성에 치이며 바닥을 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1분기 적자 소식을 전하며 애플 공급선을 삼성에 빼앗긴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 LCD 패널값 하락, 원화 강세까지 복병으로 등장했다. 디스플레이 업황의 문제인가, LG 디스플레이 문제인가 고민해보고 급등락을 기록하는 암호화폐 관련주 관심 밖에 던져버릴까, 저가 매수할까 전략 나눠본다. 자,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죠.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의 영업 손실이 LG 디스플레이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업황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업황 자체에서 중국계 쪽에 네네. 수급 쪽 봤을 때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라는 차원에서 경쟁이 네. 좀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LCD 패널의 가격 하락으로 1년째 좀 이어지고 있는 관련이고 네. 또 한 가지는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정책적인 조금 오류다 이렇게 좀 같이 정책 가미를 할 수 오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CD 패널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데 이쪽에다 투자를 좀 계속해왔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쪽하고 맞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투자는 많이 들어갔는데 가격 자체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이 당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OLED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네네. 입장에서는 그 중소형 OLED 쪽에서의 어떤 그 좀 부진이 좀 이번 분기 실적에 크게 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네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핸드폰에서 OLED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아이폰 X로 대표되는 그런 실적들에 있어서 기대보다 좀 판매량이 부족해지면서 공급 사이드의 어떤 수요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LG 디스플레이가 TV와 같은 대형 OLED 패널에 있어서는 또 강자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쪽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OLED 패널 쪽에서도 중대형 쪽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긴 한데요. 네네. 어떤 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최근에 5년 동안의 적자 부분이었습니다. 이쪽도. 근데 네. 지금 많은 예상들이 올 하반기를 거쳐서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도 시장에서는 물론 영업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네. 주가가 답이라는 그 주식시장의 말에 따른다면 네. 이제 우려감은 다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우려감이 없지는 않고요. 2분기에도 적자가 날 거라는 기대나 예상들은 많은데요. 네네. 1분기보다는 조금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혹시 준비한 그래프가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분기 시점을 그 기점으로 해서 LCD 패널 가격의 하락은 멈추고 OLED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크로스 지점이 3분기 때 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바로 LCD 패널 가격들에 네. 관련된 그 영업이익의 추세고요. 네네.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OLED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영업이익 추세거든요. 요것들이 공교롭게 좀 만나는 시점이 3분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현재 한 24,000원대 흐름이 PBR 가격으로 역사적으로 저점으로 볼 수 있는 0.6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네. 24,000원 밑을 하향하기는 구조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지금부터 아마 3, 4개월 정도는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아마 하반기 한 9월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지난 봄이 좀 저점이어서 이런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네네. 24,000원대에서 3만 원 정도의 권역으로의 서서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좀 더 그 한마디로 잘라서 들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매수하라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LG 디스플레이요? 네네. 네, 저라면 조금씩 담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준비된 내용을 제가 좀 미리 보니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혹시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을 또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는 잘 아시듯이 연초에 가격 봐서는 2,500만 원대 갔다가 4월 초순까지 한 700만 원대 붕괴 수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어떤 거품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연동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확장성이라든가 미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통신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시장 쪽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그런 글로벌적인 어떤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G20 재무회담 쪽에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7월 달에 선의의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좀 키워나가게 하겠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지식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적장 덤비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가상화폐 거래소 비중이 조금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업종이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신사업을 펼쳐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가상화폐 자체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래소라든지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장 기업에 투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화두고요. 그 안에 블록체인 기술이 좀 들어갈 거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창출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일자리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연결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인가 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인데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창투사인데요. 업비트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회사의 지분을 7%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추경 말씀 방금 드렸는데 아마 선거 전에 추경 관련해서는 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창투사라든가 벤처 캐피탈 이런 쪽으로의 그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3%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5,240원 선인데요. 네, 어저께 상한가 대량 거래 수반을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1, 2월 달에 있었던 가격 흐름에 유사성을 좀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 가격대 5,200원 부근에서의 공략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8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현재가가 5,2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저희가 7,000원까지 바라본 채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클로즈업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